조금 위험하다라는 생각에 가족분들께서도 사실 저의 이런 상황을 알면서도 아니, 가족들 공범이네요. 뭐 음주운전, 교사, 방조 뭐 이런 거네. 본인한테 그렇게 운전하라고 한 가족이 누구예요? 이번에는 음주운전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 음주운전 재범한 사건을 가지고 조사하는 모습 해보려고 해요. 검사 선택 이게 약간 오락하는 것도 아니고 자, 이번에 어느 타입으로 이게 이제 하시겠어요? 어떤 타입의 검사님을 원하시나요? 저 이제 사근사근한 검사님 한번 만나뵙고 싶습니다. 사근사근하고 조근조근한 검사님 스타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실 음주운전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 음주운전 재범한 거는 이건 그냥 거의 실형사안이에요. 통상 이러면은 거의 뭐 한 1년 6월, 심한 경우엔 2년 6월 이렇게 살거든요. 그렇게 살기는 너무 괴로우니까 이름을 나살려 씨로 해가지고 오늘 조사를 한번 해보고 저는 사근사근한 검사. 벌써 인상이 달라지셨어요. 눈빛이 닮아서. 사근사근하지만 구속사안이네, 실형사안이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검사가 이제 물어보는 걸로 해볼게요. 나살려 씨, 음주운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범을 한다는 게 이게 말이 돼요? 죄송합니다. 제가 정말 입이 10개라도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그럼 뭐 실형사하시면 되겠네요. 제가 정말 많이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상황에서 반성 안 하고 뉘우치지 않으시려고요? 아닙니다. 당연히 뉘우치는 게 맞고 실제로도 지금 크게 깊이 후회하고 있습니다. 본인 실형 살만하다고 생각하세요? 아니세요? 제가 집행유예간에 이런 행동을 한 게 정말 처벌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운전 왜 했어요? 성묘가 있어서 저희 가족들이랑 같이 산소에 가게 되었습니다. 조상님들 인사드리고 자리가 자리이다 보니 막걸리 한 잔씩 돌리셨는데요. 어르신들이다 보니까 한두 잔 받아 먹게 되었습니다. 성묘 가서 막걸리 먹으면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 음주운전을 해도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닙니다. 그 성묘 자리에 갈 때 저희 아버님께서 운전을 하셨거든요. 돌아올 때에도 이제 아버님께서 운전을 할 예정이었는데 아무래도 좀 나이가 있으시다 보니까 특히도 이제 어두워지고 길도 너무 험하고 멀고 해서요. 조금 위험하다라는 생각에 가족분들께서도 사실 저의 이런 상황을 알면서도 아니, 가족들 공범이네요. 뭐 음주운전, 교사, 방조 뭐 이런 거네. 본인한테 그렇게 운전하라고 한 가족이 누구예요? 저희 아버님께서 이제 눈이 좀 침침하시다 보니까 아버님이 본인한테 음주운전 하라 그랬어요? 음주운전을 하라고 하신 건 물론 아닙니다만 본인 면허도 없잖아요. 예, 맞습니다. 음주운전이든 아니든지 간에 운전하면 자체가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제가 판사라면 이 사람 실형해야 될지 말지를 고민할 것 같아요. 근데 기본적으로는 실형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피치 못할 네. 사정 이런 게 있었어요? 대리가 안 잡혔다든지. 아무래도 출발할 때 아버님께서 운전하시는 게 좀 많이 위험할 것 같고 아니 그러면 처음부터 아버님이 운전 안 하시면 되는데 같이 이동하신 분들 중에 운전을 하시는 분이 또 없어서요. 아버님만 계셨고 돌아올 때에는 대리를 잡으려고 했는데 계속 잡히지가 않았습니다. 아니 근데 아버님이나 가족들이 본인이 그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이라는 거 모르세요? 알고 계십니다. 그거 다 아는 상황에서 본인 운전하는 거 그냥 내버려 뒀다는 거예요? 짧은 거리를 좀만 더 나아가자고 이야기를 했던 거고 아버님께서 운전하시기가 오히려 더 위험하다고 판단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누가 그런 판단을 해요? 같이 가족들끼리 얘기를 해보았는데요. 회의를 한 건가요? 그래도 거리가 많지 않다 보니까 조금만 나가면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아버지 술 드셨어요? 아버님은 드시진 않았는데요. 그럼 아버님 운전하시는 게 더 낫지. 이게 아버님 연세 어떻게 되시는데요? 아버님께서 지금 올해 70이십니다. 처음부터 본인이 운전해서 성묘 내려간 거 아니에요? 내려갈 때도 저희 아버님께서 하셨고요. 저 현재 상황에서는 아버님밖에 못 하셔서 내려갈 때도 하셨는데 많이 피로하신 상황이기도 했고 어둡고 위험하고 눈도 침침하시고 종합적으로 좀 아버님께서 더 운전하시는 게 어려울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네. 차분한 검사 만나니까 약간 좀 편하던가요? 근데 안 편하지. 똑같아요. 질문의 수위는 똑같잖아. 어조만 다를 뿐에. 제가 조사과외 같은 걸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검사한테 본인 사정을 이야기를 하려면 아버지가 운전하시는 게 왜 위험했는지를 보여줘야 돼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순간에 아버님 운전하시다가 아찔한 순간들이 있었을 겁니다. 뭐 한 번이었다가 두 번이었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분명히 차를 세우는 순간이 있었을 겁니다. 근데 운전할 사람은 아버지밖에 없고 아들한테는 줄 수가 없으니까 잠깐 쉬시다가 아버님이 가시고 이런 일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진짜 큰일 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들이 아버지 이건 진짜 안 됩니다 해가지고 아버지 제가 이거 운전하고 그 대신 저 있으니까 저기까지만 나가서 대리할게요. 실제로 이렇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거랑 느낌 완전 다르죠. 그리고 수사관 입장에서 이렇게 흥설수설 이렇게 얘기하니까 다 뻥 같아요. 아 그리고 진짜 그렇구나. 포인트가 안 나와요. 자기가 했어야만 하는 피치 못할 사정이 이렇게 하라고 물어보는데 계속 뭐 빙빙빙 도는 느낌이.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얘기하면 수사관이 아 그렇구나 이렇게 하겠지만 아빠가 눈도 침침하고 날도 어둡고 운전 거리도 많고 이게 웬 소리야. 아 이거 다시 해야겠는데 이거? 그래서 자백하는 사건도 자기한테 유리한 사정을 이야기하려고 하면 유리한 사정을 어떻게 말하는지가 중요해요. 방금 전에 이야기하신 게 하나만 한 얘기예요. 아까 첫 번째는 경멸이었고 이번에 하나만 하고. 검사나 판사가 일을 처리를 할 땐 이 사람의 인생을 가르는 일이기 때문에 구속해야 되나? 이런 거 할 때는 생각을 다시 하게 돼요. 그런데 구속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면 한번 불러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한번 불러서 말을 들어봐요. 경찰에서 다 인정하고 했는데 특별히 더 조사할 게 없는데 검사가 날 불러. 아씨 이거 뭐지? 큰일 났다고 봐야겠네요. 물론 검사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거나 적정한 양형이 뭐지? 라는 것 때문에 부를 수도 있습니다. 검사도 바빠요. 그래서 경찰이 수사한 거를 중복해서 이중으로 수사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약간 좀 미진하고 야 이거 약간 좀 더 확인해 봐야 되겠고 이 사람 뭐 혹시 구속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면 부릅니다. 그래서 검찰에서 이렇게 안 부르고 넘어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게 되게 나름의 의미가 있을 수 있는 사건들이 있고요. 그런 사건이 검찰로 넘어가면 후딱 이렇게 해가지고 검사한테 이러이러한 사건이니 굳이 부르지 않고 검사 입장에서는 기록 보고 불충분하면 불러봐야 되겠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검사한테 관심 받고 이렇게 이 관심을 받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하네요. 네.